저 통합심사 개요 절차 및 기준을 발표하게 된 집체훈련심사센터 윤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큰 방향은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처음으로 통합심사 신청을 하는 기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좀 많으시네요. 제가 그러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셨다가 추후에 질의사항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심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통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신청 대상,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 한도수,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대상입니다. 저희 통합심사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업자, 일반 계좌제 적합훈련이라고 해서 저 실업자 일반이라고 흔히 말씀을 하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은 실업자 국기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이제 재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참여하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있고 사업주에서 훈련 기관에게 위탁하는 사업주 위탁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통합심사 신청 대상이 아니시고 사업주에서는 위탁 훈련만 저희 쪽 통합심사 대상이 되신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심사는 인증평가 1년 인증 등급 이상인 기관들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떠한 경우냐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정가정 위탁 제한이 되거나 인정 취소가 되거나 하는 과정들로 행정처분 과정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과정들은 저희 쪽에서 이제 심사를 진행하면서 훈련 대상, 목표, 커리큘럼들을 비교해 보고 동일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과정들은 부적합 판정이 되시니까 혹시 행정처분 받은 과정이 있으시면 동일 과정은 저희 쪽에 신청을 해 주셔도 의미가 없으세요. 요거 유의하시면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 한도수 말씀드릴 거예요. 기존 기관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1년 인증 등급을 보유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17년도 상반기 신규 기간 인증평가에서 1년 인증 받은 기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세요. 그리고 우수훈련 기간 있으세요? 통합심사 신청일 기준 우수훈련 기간이신데 아마 통합심사 신청일이 지금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부터인지? 10월 24일이에요. 근데 이 기준에서는 이미 17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따른 우수훈련 기간이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작년에 3년 인증 받으셨다가 행정처분 받으셔서 1년 인증으로 내려간 기관들도 있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관들은 1년 인증 기간이 되고 신청일 기준의 우수훈련 기관들만 우수훈련 기관으로 이제 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수직종 보유 기간 있으세요. 이건 과거 이제 직종별로 우수훈련 기간 이제 부여됐던 것들인데 15년도 우수직종으로 선정된 과정을 보유한 기관이고 이 기관들은 우수직종에 한해서만 신청 한도수가 2배수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15년대 우수직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16년도, 17년도 인증평가 결과가 1년 인증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수 직종만 2배수로 선정이 되고 다른 일반 직종은 1.5배수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신청 한도수는 다 계산이 돼서 이제 전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보시면서 이런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신규 기간이세요. 이제 17년도 하반기 신규 기관 인증평가 결과가 1년 인증 등급을 보유하게 된 기관들은 이렇게 실업자 훈련 5개, 근로자 사업주 위탁 훈련 10개,
합쳐서 10개 과정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 앞에서 상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때 신규기관 이제 받으신 기관들이 현재 이제 종료한 과정이 없으시면 이렇게 똑같이 부여하시되, 만약에 운영 중에 행정처분 과정이 있으시면 그것들은 차감이 되시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한도수는 연간으로 부여가 되세요. 연간으로 부여가 된다는 거는 18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 때도 이 기준들이 다 차감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훈련기관에서 연간으로 한번 플랜을 잡으시고 지금 넣으시는 신청 한도수는 다음 하반기 때 차감돼서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한 이제 개설률, 모집률들은 이제 계속 이제 점점 강화될 예정이니까 직접 실제로 운영할 과정들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월 24일 화요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 완료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기존 기관들이 많으시잖아요. 다들 아시죠? 마지막 날 되면 막 전산 오류도 뜰 수도 있고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항상 이제 전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은 하지만 워낙 많은 기관들과 가정들이 몰리다 보니 그러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신청 완료해 주시고요. 신청 완료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 기간 안에. 그래야지 나머지 수정 보완 기간에 수정 보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11월 6일까지 신청 완료를 해주시고 나머지 뭐 훈련 교강사든가 뭐 커리큘럼이던가 뭐 이런 것도 변경하실 때는 보완 기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결과 공고는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혹시 변동되시는 것들은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잖아요. 과거에는 뭐 우수 훈련 기관이랑 다 별도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회차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심사 신청, 공모 조회 9회차에 우수 훈련 기관, 우수 직종, 일반 기관 모두 다 9회차를 통해서 신청하실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국기훈련 과정에 대한 이제 회차 제한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15년도 우수직종 가지고 계신 그 기관들은 기간 인정 유효 기간 동안에 회차 제한 없이 개설 가능하시고요. 16년도, 17년도 우수훈련 기간은 국기직종이 평균 취업률 이상일 경우에만 회차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평균 취업률 미만일 경우에는 연 2회로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외한 일반 과정들은 연 2회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 1년을 초과하는 과정이라도 이제 유효 기간 동안 2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수훈련 기관들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죠. 평균 취업률이 미만일 경우에도 연 2회로 제한이 된다. 그냥 1년에 2번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년 특화 훈련 국기 대상 직종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 직종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40%가 중장년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회차 차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서 과정 이제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유의사항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과정들은 특별히 이쪽은 아마 뭐 현장 실습도 있고 뭐 직무 교육도 있고 특수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정 편성과 훈련비 입력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설명의 자료집에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원이라던가 장례지도사 쪽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설명의 자료집 꼼꼼하게 보시고 신청하시면서 이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주 위탁 중에서 중소기업 특화 과정이 있으세요. 중소기업 특화 과정은 분야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 경영 분야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특화가 신청이 가능하세요. 저번에 어떤 기관이 이제 중소기업 특화 과정이라고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가 아니면 무조건 부적합 되신 거예요.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시니까
중소기업 특화 이제 신청하실 때는 관련 분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고, 이제 신청하실 때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좀 달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 그 설명의 자료집 46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과정은 지역별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권 50, 비수도권 50 해서 1대1로 이제 신청해 주셔야 되고, 학급당 정원은 32명 이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꼭 확인하시면서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걸로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통합심사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통합심사의 전반적인 절차,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시는 그 심사하는 절차 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직종분류 검토, 그 다음에 기본 요건 심사, 그리고 과정 적합성, 안에 이제 신청 제한, 과정 적정성, 인력 수요 적정성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훈련비를 신청하신 기관들에 한해서 훈련비 심사, 그리고 별도로 유효기간 이제 연장 심사,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까지 해서 제가 저희 쪽에서는 심사하는 그 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심사 절차입니다. 여기서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단계, 기본적인 자격은 무조건 1년 인증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인중위의 등급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신청하는 자격 자체가 부여가 되지 않으시니까 그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년 인증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있으신 거예요. 사전 등록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실시 가능 직종이에요. 각 기관마다 NCS 직종이 실시 가능한 건지 먼저 사전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훈련 교강사도 NCS에 등록되어 승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 시스템에 이제 각 훈련 기관의 시설과 장비와 활용할 교재들을 사전에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등록된 이 정보를 가지고 과정 운영할 때 다 끌어오셔가지고 편성하실 거예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전산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등록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준비적으로는 이 준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이후에 이제 심사가 넘어갈 거예요. 통합심사 신청 저희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4일이에요. 화요일부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을 해주실 거예요. 신청 완료는 언제까지죠? 11월 6일까지예요. 6일까지 신청 완료하고 수정 보완 9일까지예요. 그때 이제 9일까지 끝나면 저희 쪽에선 첫 번째로 직종 분류 검토를 진행할 거예요. 직종 분류 검토가 뭐냐면 NCS 직종을 이제 찍고 과정 편성해서 저희 쪽에 들어오실 건데, NCS 직종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 저희 쪽에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NCS 직종에 따라서 훈련비가 지원되잖아요. NCS 지원 단가라고 해서 간혹 훈련 기간이 실수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단가를 이제 조금 더 올려받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적정하게 NCS 직종이 들어가 있는지 매핑되어 있는지 저희 쪽에서 심사를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에 그 맞는 직종으로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걸치고 나서 기본 요건 심사에 들어갑니다. 기본 요건 심사는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훈련 기간의 자격, NCS 편성 비율 등등을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기본적인 게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과정 적정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건 심사 때 부적합이 되면 바로 부적합이 부여가 됩니다. 이후에 기본 요건 심사가 그럼 적합이 된 과정들만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청 제한 분야예요. 신청 제한 분야는 말 그대로 신청을 제한하는 분야인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훈련비 다 지원받는 게 다 정부 보조금이잖아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신청 제한 분야를 선정을 하고, 신청 제한 분야로 선별되는 과정들은 여기서 부적합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진행할 거예요.
과정 적정성은 훈련 내용이나 교강사, 방법 등이 적정한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인력 수요 적정성은 지역별 인력 수요 등등을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과정 적합성 심사로 진행해서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부적합이 되면 부적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중에서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는 과정들이 있으세요. 좀 더 고급 특화 과정이어서 커리큘럼들이 4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과정이 되게 고급화되어 있어서 훈련 교강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지원되는 NCS 지원 단가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심사 신청한 과정들은 훈련비 심사를 또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훈련비 심사 신청하지 않은 과정들은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요. 훈련비 심사 신청한 과정들은 심사 절차에 따라서 NCS 기준 단가로 바로 그냥 적용되는, 그러니까 심사를 해봤는데 일반 과정과 똑같다라고 하면 NCS 기준 단가로 바로 적용이 되고요. 혹은 정말 고급 과정이구나 라고 판정이 되면 그 심사된 것들 그 지원으로 지원이 적용되거나, 혹은 지원된 것보다는 작지만 NCS 지원 단가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될 거예요. 이 결과는 이제 적합이지만 조건부라던가 기존에 이제 넣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결과 공고가 나잖아요. 결과 공고 난 이후에는 각 과정에 대해서 부적합 받은 과정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의 심사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의 심사 신청을 하시면 각 이의 신청 항목에 대해서 다시 또 심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심사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심사하는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종 분류 검토예요. 직종 분류 검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한 훈련 과정 NCS 직종 코드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가 됐는데 직종이 변경되시면 변경된 직종으로 훈련비가 지원이 될 거고, 변경된 직종으로 취업률도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직종 분류 검토는 온라인으로 1차 검토하고 각각 직종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의 결과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 요건 심사예요. 기본 요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신청 자격과 과정 편성 기본 요건, NCS 적용 필수 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이도 마찬가지처럼 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바로 최종 부적합이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훈련기간 신청 자격이에요. 앞서 제가 사전에 신청해서 등록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실시 가능 직종이었죠. 실시 가능 직종으로 승인받지 않은 과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바로 부적합이 부여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 시설로 인가받은 그 기관들은 사업주 위탁 훈련만 가능하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사업주 단체 시설이 실업자나 근로자 훈련 이제 과정 신청하시면 자격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바로 부적합이 되고요. 이 사업주 단체 시설이 실업자랑 근로자 가지고 운영하시고 싶다. 그러면 직업훈련 이제 시설할 때 요 항목 체크를 해서 그 인정을 받으시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으시거나 별도로 다른 이제 훈련기간 그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이 반영이 되세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판정이 되면 부적합 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이에요. 훈련 시간 및 기간, 강의실 면적 최소 기준 충족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저번에 이제 여기 며칠 몇 시간 다 나와 있으시잖아요. 설명의 자료집 요거 참고하시면 보시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초과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기본은 1시간 하루 1일 8시간 초과하면 안 되시는데 이렇게 신청하셔서 실제로 저번 심사 때 부적 받으셨어요. 저희 전산에 그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NCS 적용 가능 여부인데 NCS 적용 가능 가이드가 저희 부침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NCS 비적용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바로 부적합이 되시는 거예요. 과정 신청하실 때 NCS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저희 부침 자료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NCS 적용 필수 기준이에요. NCS 적용 비율은 뭐 국기 적용한 경우는 뭐 70%, 뭐 4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NCS 주직종 기준으로 아래 능력 단위, 하위 능력 단위 다 편성해야 된다는 것들 다 이제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능력 단위가 추가나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은 주직종 하위 다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과정의 유연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능력 단위 추가나 제외를 할 수 있고 다만 이때 사유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점점점점 혹은 필요 없음 이런 식으로 되게 적어 주시면 저희 쪽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외나 추가할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 왜 제외해야 하는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예시도 저희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료집에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꼭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 있으시잖아요. 자격증 취득 과정은 사실 커리큘럼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제외 사유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 훈련은 이제 능력 단위 요소로 편성 가능한데 이번에 수행 준거로도 조정해서 편성하실 수 있잖아요. 수행 준거로 조정했을 때에는 그 각 수행 전과 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보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본 요건 심사가 끝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해서 적합이 되면 이제 과정 적합성 심사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적용될 게 신청 제한 분야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은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선별하는 심사예요. 이 선별하는 기준은 각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쪽에서 선별하는 거를 하고요. 이 기준은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청 제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명확하게 안내를 드릴까 해서 저번 심사부터 논리 체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좀 복잡한 거를 예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보면 세부 기준은 어떤 기준 때문에 기준으로 이제 제안을 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각 체계도에 맞춰서 한 번씩 과정 편성한 후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지 한 번씩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관련 분야에서는 NCS 4수준 이상 적용하였는가? NO, 부적합 부여되시는 거예요. YES, 넘어가면 사업주 위탁 훈련인가? NO, 부적합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서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옆에 주의 키워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키워드는 주의해야 되는 키워드예요. 근데 저희가 좀 강하게 설명의 자료집에 적어놨어요. 요런 주의 키워드에 포함된 과정은 부적합 부여한다고. 물론 신청 제한 분야도 각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 키워드가 포함됐지만 정말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헷갈리니까 이제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질의가 많으셨고 저희가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의 키워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의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급적 이 단어는 편성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각 항목별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의료법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마사지 등등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주의 키워드 보시고 각 과정명이나 목표나 강점 등에 이러한 단어들 기재해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보시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과정 적정성 심사예요. 과정 적정성 심사는
내용이나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혹은 우수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 이것도 부적합이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훈련 내용은 너무 좋은데 훈련 교강사가 거기에 미치지가 못하면 과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다 균형 있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각 항목들 모두 다 조화롭게 적정한지를 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훈련 내용입니다. 훈련 내용은 과정명, 목표, 대상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훈련 기간 산정이 훈련 내용에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교재 등이 적정한지들을 심사를 할 거고, 특별히 실업자 국기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정의에 부합하게 지금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는지 볼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이제 내용 심사 전문가분들이 과정 편성 가이드를 이번에 이제 올려드렸어요. 이제 심평 홈페이지에 지난 수요일인가 올라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별로 없으신가요? 혹시 편성하실 때 국가기관 전략직종 정의 꼭 확인하시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수행 준거가 조정이 되잖아요. 수행 준거가 이제 능력 단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행 준거로도 조정이 되지만 관련해서는 이제 편성 가이드 뒤쪽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편성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이제 국기직종 편성 가이드예요. 아마 이제 돌아가셔서 자료심 열어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국기직종이 어떤 건지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 편성 가이드가 나와 있을 건데 NCS 코드랑 능력 단위명 구분이 권장과 선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권장은 가급적 편성을 했으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필수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기 직종이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향후 이제 국기 직종에 대해서 계속 재정립이 돼가긴 하겠지만 이 포괄적인 내용에서 좀 특화돼서 운영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선택 중에서 여러분 이제 기관들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편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직종 가이드 열어보시면 이 형태로 나오신다는 거 제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수행준거 편성 가이드예요. 앞서서 이제 전산화면 보셨잖아요. 전산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수행준거 조정 여부에서 예를 선택을 하고 편성할 수행준거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행준거는 훈련 기준 다들 보시면 능력 단위 요소에 따른 수행준거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들로 구성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은 목표랑 내용에 적정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떤 뜻인지 또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부치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문답법이란 뭐구나, 토익법이란 뭐구나 한번 읽어보시면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타 혼합형이 있어요. 훈련 방법이 이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뭔지 이해를 하는데 기타나 혼합법은 상세하게 기재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랑 혼합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상세하게 꼭 적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 평가 방법은 NCS 훈련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요거 보시고 권고된 활용 방법을 이제 활용하셔서 지금 이제 이수자 평가하시면 이제 과정 평가, 결과 평가 있으시잖아요. 각 능력 단위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 강의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시연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강의법이세요. 혹시라도 제가 포토샵을 했어요. 이쁘게 그리고 훈련생분들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실습이 되는 거예요.
강의법 안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강의법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법에 대한 혼동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이걸 어디까지 받으려야 되는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제가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하면서 따라서 훈련생이 실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혼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혼합법을 선택을 하시고 상세 교사학습 방법에 강의법 플러스 학생 실습, 무슨 훈련생 실습 이런 식으로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이제 다른 이제 교사학습 방법은 뒤에 참고하시면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방법도 똑같아요. NCS 훈련 패키지 활용하시면서 과정평가, 결과평가 활용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 NCS 세 분류에서도 이제 능력 단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고려하셔가지고 평가 방법도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훈련 교강사입니다. 교과목별 훈련 교강사가 적정한지 보는데 우선 기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충족 여부예요. 올해 3월 이후에 이제 훈련 교과사 등록하신 분들은 사실은 근로자 이거 시행령 27조가 다 충족하신 분들이세요. 이게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다 반려 처리를 했는데 16년도에 이제 무조건 등록할 때 이제 잔류되신 분들은 요 이제 시행령 27조에 적합하지 않아도 아직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기관들에서 다시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교과목에 편성이 됐는데 시행령 27조에 충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점수가 다 배점이 부여되고 있고 점수가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확률이 높다. 물론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점수가 높다는 건 자격이 많거나 경력이 많으니까. 하지만 교과목별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 미용 경력 자격만 30년 있고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100점이시지만 교과목이 헤어식물 교과목이라고 하면 아무리 경력이 많지만 이 교과목을 가르치기에는 부족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럴 때는 부적합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NCS 세 분류대로 최대한 세밀하게 보고 있지만 교과목은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점수가 무조건 높다고 될 거다. 확률은 높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까 편성하실 때 교과목과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이제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교과목의 요구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를 제가 꼭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교과목에 3인 배정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7조 여기 나와 있고요. 27조 이제 자료집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훈련 시설이에요. 이번에도 대상과 정원수와 방법 대기, 면적과 종류가 적정한지 심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시설 조건부 판정할 때는 시설 최저 점수 부여된다는 뜻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실업자 국기가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적합하지 않으면 부적합 부여되세요. 다만 부대 시설에 한해서만 미보유나 미흡할 경우에 저희가 시설 조건부를 이제 안내 드릴 거고 이 한해서만 이제 보완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적합으로 이제 변동되시는 거고요. 이제 복수 시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인데 하나가 미흡이에요. 근데 미흡된 경우를 운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흡된 시설은 지워주시기를 저희가 조건부로 내밀 거예요. 그런데 각 이제 항목별로 다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합을 받으신 분들이라 한 번 더 조건부를 받아서 저희 쪽도 심사 진행하고 훈련기관도 이제 2번, 3번 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를 좋게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최저 점수 부여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리니까 가급적 꼼꼼하게 조건부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합 받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복수시설은 동일용도 시설 중에서 이제 하나만 등록을 해주시고 대표적으로 아주 좀 제일 좋은 거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운영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등록하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장비도 똑같아요. 장비는 예전 이제 NCS 이제 과정에만 한정되었다고 하면 이제 BNCS 과정도 장비 조건부가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과정 조건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종건부랑 똑같이 처음부터 잘한 기관과 중간에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랑은 이제 형평성 문제와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 조건부도 이제 최저 점수 부여가 돼요.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인력 수요 적정성에 이 점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비 등록할 때 장비 사양 및 규제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들을 드리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기서 지금 장비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모델명이 있고 비고란이 있는데 모델명에 브랜드를 이제 적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삼성 뭐뭐뭐, LG 뭐뭐뭐 뭐 등등등 경우가 있고 비고에는 뭐 빈 걸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정 운영하다 보면은 고용센터에서 지도 감독 나가게 되면 올린 거랑 왜 다른지 한번 좀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으시고 관련해서 이제 훈련 기관에서 그걸 설명하기에 되게 소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들은 가급적 어떤 사양으로 운영이 되는지, 특히 소모성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회차 이제 거듭해서 하시다 보면 소모가 되니까 다시 구입을 하게 됐을 때 정해주신 브랜드랑 다른 거를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용도는 같지만. 근데 그거를 판단을 하기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훈련기간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편하고 훈련기관 분들도 불필요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비고란을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괜한 논쟁할 때 힘드시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모델명과 비고란을 상세하게 기재해 드리길 저희가 꼭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력수요 적정성이에요. 인력수요 적정성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되고 혹은 나중에 가서 폐지가 되긴 할 건데, 우선 인력수요의 정의는 보통 취업률이나 기간평가나 이제 과정평가 등을 이제 반영해서 실업자 가정을 이제 선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선정 규모에서 50% 내에서 선정을 해요. 선정 규모는 저희 이제 10월 10일 날 공고문이 게재가 되었어요. 공고문 부침에 각 지역별로 실업자, 국기 선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그 선정 규모의 50% 내에서 먼저 선정이 되고 그 50%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냐, 실업자 훈련과정 100점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중에서 이렇게 나래비 세워서 점수 순으로 선정이 되세요. 그러면 신규 기간은 취업률이랑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50%에서 총점 순으로 선정이 되세요. 최대한 기존 훈련 기간과 신규 기간을 동일하게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업자 훈련 과정 100점 기준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독점일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성과평가, 기간평가, 과정평가, 적용비율, 고용유지 순으로 되는데 여기서 성과평가, 과정평가는 이수자평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과평가는 직종별 취업률이에요. 그리고 기간평가는 인증평가 결과고 과정평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훈련 내용, 훈련 교강사, 시설, 장비 이 모든 게 점수화가 될 거고 그 점수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순으로 아마 동점일 경우에는 인력 수요 이제 심사 진행할 때 이렇게 선정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취업률은 일반 취업률이랑 직전 2개년도 이제 종료 과정 취업률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기간이랑 산정 기간은 저희 자료집이랑 요거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인력 수요 적정성은 사실 조금 어렵고 좀 복잡해서 추후에 따로 오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취업률을 할 때 저희 이제 훈련 규모, 그러니까 좀 많이 배출한 기관들한테는 가중치가 부여가 되고 취약계층도 저희가 우대에서 가중치 부여되고 있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 아시죠? 이제 취약계층, 뭐 저소득층, 그리고 뭐 중고령자 수는 이제 1.5배 적용해서 2명
뭐 한 명 취업했을 때 뭐 1.5명으로 쳐서 2명 취업하면 3명 취업한 걸로 가중치 부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훈련 과정 예전에는 80%가 수료율이었죠. 지금도 그렇긴 한데 70% 수료하고 조기 취업한 경우도 취업 인원으로 다 산정해주고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업자 훈련 과정 배점 기준이에요. 먼저 성과평가, 직종별 취업률입니다. 과정들이 다 NCS 직종별로 아마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실 거고요. 그 직종에 따라 이제 취업률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적용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기관평가, 인증평가 받으신 점수예요. 그것도 100분위로 해서 이제 선정될 거예요. 그리고 과정평가 여기 있잖아요. 내용, 방법 4점, 교강사 10점. 교강사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많이 부여가 되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훈련 시설비 장비 6점이에요. 여기서 아까 조건부 받으면 최저 점수 부여된다는 뜻이니까 조건부 받기보다는 애초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또 가점, 간점이 부여되고 있어요. 가점은 이수자 평가 등급에 따라 혹은 고용 유지율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되고 있고, 감점은 이제 중탈률,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이제 점점점 무조건 더 간소화되고 있죠. 이런 기준으로 저희 인력 수요 적정성 심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훈련비 심사예요. 훈련비는 고급 및 특화 과정에 대해서 신청한 과정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실 거예요. 다만 사업주 중소기업 특화는 별도로 훈련비 심사가 그냥 바로 적용되는 과정이에요. 먼저 일반 국기 개인 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은 훈련비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적정한지 이제 과정 적정성 심사 때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일반 심사면은 NCS 단가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사위원회 뭐 회계사 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심사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 훈련비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주 위탁 중에서 중소기업 특화 과정은 별도 자료가 여기는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별도 개최해서 심사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냐? 세부 심사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필수라고 적힌 1번, 2번 있잖아요. 요거 강사랑 훈련 내용은 무조건 필수예요. 강사가 전공이나 경력, 자격 등이 매우 우수해야 해요. 이거는 지금 실업자 일반 뭐 이런 것들과 사업주 위탁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훈련 내용도 고급 및 특화 과정이니까 난이도가 높아야겠죠. 아니면 다른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성이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업주 중소기업 특화는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경영 요 분야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분야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이 두 가지 강사와 내용이 이제 적합한 경우에 3번, 4번 대상자나 실습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이 훈련비 심사에서 이제 심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4번 중에 둘 중 하나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통합심사가 다 끝나요. 통합심사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별도 심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유효기간 연장심사예요. 아까 앞에서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유효기간 연장심사가 저번이랑 다르게 두 가지 바뀌었는데 뭐였죠? NCS 적용 과정만 적용됐었는데 이제 BNCS 적용 과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목록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심사 신청하실 때 유효기간 연장 심사 목록이 쫙 뜰 거예요. 이 대상 목록에 뜨지 않으면 대상 과정이 아닌 거예요. 저번 심사 때까지만 해도 과정이 다 열리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신청한 걸 저희 걸러보니 전체의 반 정도는 대상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나, 훈련 기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대상 과정 목록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 관련해서 신청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신청한 과정들이 적합한지 볼 건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유효기간 공고일로부터 만료 예정인 과정은 아마 제시가 될 거고요.
2주 전, 공고일로부터 2주 전 기준으로 개시 실적 보유한 훈련 과정인지 저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지 해당 과정 혹은 동일 과정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유효기간 이제 승인받아서 운영하셔서 신청하셨는데 17년도 인증평가 인증유예 받으셨으면 이 과정 운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평가 결과 준용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과정 편성 변경이 필요 없는 과정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NCS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니까 예전엔 비적용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적용 과정이에요. 그러면 새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은 직무교육 같은 경우도 커리큘럼이 바뀌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과정들은 신청하실 수가 없고 옛날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과정들만 저희가 심사를 진행한다. 재직자 과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합이 되고 이제 실업자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인력 수요 적정성 심사가 들어가서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적합, 부적합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 심사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적합, 부적합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 제도가 있어요. 이의신청 심사 제도는 기존의 본 심사에 대해서 심사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이제 항목별로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 거고 교재도 바꿀게요.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적합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의신청 심사 제도는 본 심사 때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 바로 잡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잘못하신 것들은 다음에 좀 보완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정말 이제 이의 신청 뭔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한 과정들이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훈련 이제 개요랑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나 혹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훈련 심사 절차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